자, 150쪽 보겠습니다. 자, 150쪽 맨 위에 있는 탐구활동부터 볼게요. 수도권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은 그래프는 수도권의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의 산업 구조 변화를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도권의 산업 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현상을 설명해 보자. 자, 산업 구조 변화를 보니까 어때? 전체적으로 1차 산업은 원래 적었지만 더 줄어들었고, 2차 산업은 1990년에 34%였지만 점점 어때? 줄어들지. 자,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 제조업이 줄어드는 이 현상, 이걸 뭐라고 했어? 바로 탈공업화라고 했잖아. 그리고 3차 산업 비중은 62.2%에서 현재 83.3%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읽어볼게. 수도권의 산업 구조는 1990년에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낮고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산업별 비율 변화를 보면은 1990년 이후 1, 2차 산업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3차 산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의 탈공업화 현상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를 통해서 결론이 뭐야? 탈공업화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은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자, 2018년에 서울, 인천, 경기의 산업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전국을 따졌을 때, 전국의 1차, 2차, 3차를 봤을 때 전국의 5% 1차 산업을 우리가 하고 있고 2차 산업은 16.9% 그리고 78.1%가 취업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고 3차 산업에. 근데 서울에서는 어때? 자, 1차 산업이 0.1%, 2차 산업이 8.9%, 3차 산업이 91%, 3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서울은. 근데 그에 반해서 인천과 경기는 물론 3차 산업이 높긴 높아. 근데 서울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2차 산업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지. 왜 그럴까? 바로 서울에 있는 예전에 그 공업 기능들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읽어볼게. 자, 서울, 인천, 경기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세 지역 모두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으며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까지 맞아. 또 여기까지 계속 본 겁니다. 특히 서울은 3차 산업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인천, 경기는 2차 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서울의 공업 기능이 인천과 경기와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이런 이전한 결과 이게 뭐야? 교회화가 일어났다. 근데 비수도권 아니고 인천과 경기로 이전한 건 교회화지. 이거 X치면 안 돼 그래도. 자, 인천과 경기로 이전한 교회화 현상 플러스 비수도권으로도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업구조가 나타난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서울에 비해서 인천, 경기의 2차, 3차 산업 비율, 2차 산업 비율이 높다. 왜? 서울의 공업 기능이 교회화됐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놔두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산업 유형에 따른 공간적 분화에 대해서 볼게요. 자, 산업 유형에 따라서 공간적 분화가 됐다고. 쉽게 말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서로 다른 산업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읽어볼게. 자, 수도권은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어요. 인구가 많잖아. 그리고 관련 산업도 많잖아. IT 산업도 많고,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어디야? 바로 수도권이에요. 오케이. 자,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 시설도 같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아무튼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어. 그리고 고급 연구 인력이 풍부합니다. 그치, 고급 기술 인력이 많다고 했지. 보상 심리가 있다고 했지. 자기가 많이 배웠다. 나는 이렇게 수도권처럼 편리한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도권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관련 업체와 협력에 유리합니다. 자, 얘들아, 일단 얘기해보자. 일단 보면은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지금 성장했다고 했잖아. 지식 기반 산업이 뭐냐? 자, 고급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원료가 좋다. 그런 게 아니야. 원료가 좋다. 또 적한지지야 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고급 기술, 내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사람의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바로 지식 기반 산업이에요. 근데 이런 기술과 지식은 계속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 이런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이러한 기술과 지식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발전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체, IT 산업과 관련된 지식 기반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들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지식 기반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곳이 바로 수도권이에요. 근데 서울과 인천, 경기가 약간 달라요. 그에 대해서 볼게요. 자, 먼저 지식 기반 산업은 얘들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식 기반 서비스업과 지식 기반 제조업으로 나뉘거든. 먼저 첫 번째, 서울. 자, 서울은 연구 개발 그리고 업무 관리 등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연구 개발이 뭐겠어? 연구하는 거. 어떤 거? 어떤 물품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이고 좋은 편리한 그런 물품을 만들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바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업무 관리. 그 기업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와주는 거. 생산자 서비스업 이런 것들도 바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서울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주로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인천, 경기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보다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이러한 지식 기반의 제조업이 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첨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제조업하는 만드는 거. 오케이? 자, 그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수도권 ICT 산업이라고 하거든. 이때 볼게요. 자, ICT 산업이 사업재수, 종사자 수, 생산액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금친 게 서울, 그리고 진한 게 인천, 그 다음 진한 게 경기도, 그리고 하얀 게 비수도권이에요. 근데 보면 얘들아 사업재수, 종사자 수, 생산액 다 봤을 때 ICT 서비스업을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니? 자, 아무튼 이게 뭐야? 전국이잖아.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야? 빗금친 거지. 사업재수도 많고 종사자 수도 많고 생산액도 많지. 이게 뭐겠어?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지. 서울이에요. 나중에 이게 빈칸이어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ICT 제조업을 봤을 때 얘들아 제조업을 봤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니? 바로 경기도예요. 인천보다는 경기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빈칸 있을 때 어떻게 알아내면 돼?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자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그러니까 ICT 서비스업은 비중이 많은 게 뭐? 서울이겠지. 근데 ICT 제조업 봤을 때 비중이 많은 거 뭐? 경기도겠지. 그렇게 알아내갖고 이걸 알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서울, 경기, 인천을 나누면 돼요.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읽어볼게.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며 전문기술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업이 발달했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많다고. 또한 경기는 넓은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쉬워서 정보통신 기술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정보통신 기술 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어쨌든 여기 지식기반 산업에서 포인트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나누는 거다. 근데 서울은 다양한 경제력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 인력이 많기 때문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주로 발달되어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지식기반 서비스업보다는 넓은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 기반을 위주로 한 반도체, 정보통신 기기를 만드는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어쨌든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공장 부지가 필요하잖아. 땅값이 좀 그래도 비싼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이러한 ICT 산업이 조금 비율이 적다. 그것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케이. 전문기술. 이 차이점을 알면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낼까는 모르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좋아요. 네. 자, 다음. 자, 문화적 공간 구조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문화적 기능이 도시화 성장과 함께 경기와 인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문화예술, 공연장 같은 거는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어떻게 된다고? 경기와 인천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요, 옆에. 자, 수도권의 문화적 공간 구조의 변화.
자, 1990년, 2015년을 비교한 거예요. 자, 1990년대 수도권 스크린 비율. 그러니까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1990년에는 서울이 수도권에 갔을 때 총 143개가 있었는데 서울에 60%가 몰려 있었어. 하지만 2015년에는 총 1177개가 있는데 서울에 비해서 인천, 경기의 비중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최근에는 대형 공연장, 전시장, 경기장 및 다양한 문화시설 등이 서울의 외곽지역이나 경기일대에 입지하면서 문화적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적 공간구조가 대체적으로 서울에 집중돼 있었는데 분산되고 있다고,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화공간의 다양화. 문화공간이 다양화되고 있어. 그에 대해서 볼게요. 왜 그러냐? 소득 수준의 향상, 사람들의 돈 벌기 시작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자, 지금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는 토요일도 얘들아 학교 나왔고 일했었어요. 근데 주 5일제로 변하면서 주말이 확보되게 됐지. 그래서 근로시간이 단축됐어요. 그래서 더 여가 활동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지.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 서울을 중심으로 어디든 갈 수가 있어. 특히 경기도는 어디든 더 갈 수가 있어.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문화공간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야.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여가, 문화시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화된 거야. 그 다양화의 모습을 볼게요. 자, 공연장, 영화관,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이 증가하고 있지. 어딜 가든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현대에 많아요. 아무튼 그런 증가가 이루어졌고, 또 예전의 전통 문화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복고역풍이 부려들고 있잖아. 선생님도 이제는 최신의 그런 것보다는 예전에 복고 그런 게 더 멋있더라고. 한복, 막 국악. 요즘 국악 너무 막 트로트 그런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게 너무 갑자기 너무 좋더라고. 아무튼 이런 전통 문화를 복원하는 공간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북촌 한옥마을이 있겠지.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인데 현재는 이런 것들을 약간 재개발해갖고 약간 다듬어가지고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문화공간의 다양화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했고 세계의 확산 등에 따라서 다문화 공간이 많이 형성되기 시작했지. 우리 다문화 교육, 다문화 사회를 볼 때 배웠었죠. 무슨 필리핀 거리, 이슬람 거리 이런 거 많이 봤었죠. 이런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겪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 하나의 관광지로도 하나의 문화 공간이야. 아무튼 그 다음에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변화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지역이었는데 어떤 지역이 지금은 문화의 거리로, 문화시설로 변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 일단 볼게. 자, 공업지역이었던 서울의 물레동과 성수동 일대에는 예술의 거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물레동이에요. 자, 물레동에 철공소가 많았어. 철 가지고 파이프 만들고 철 가지고 다양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 많았던 공간이거든. 근데 그게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공업 기능이 분산됨에 따라서 쇠퇴하기 시작했어. 그런 쇠퇴된 공간을 예술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철 가지고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공간이었던 망치를 이렇게 조형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철공소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겠지. 그 다음 이렇게 어쨌든 철을 만들려면 용접포도 해야 되고 지지직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잖아. 그런 가면을 이렇게 철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그런 정체성, 철공소가 많았던 그런 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모이게 함으로써 카페도 만들고 음식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의 또 새로운 문화적 공간, 재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의 수제화 거리가 지금 유명해요. 자, 성수동은 예전에 물론 정확한지는 몰라. 근데 수제화 거리가 유명했던 수제화 거리가 지금 있는 걸 봤을 때 예전에 그런 수작업 장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렇게 가죽 장인들. 그래서 그런 수제화가 지금 발달해 있는데 여기 수제화가 굉장히 좋대요. 구두들 같은 거 있잖아.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잖아. 그 엄마 아빠들이 직접 성수동 가가지고 좋은 가죽 구두를 사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 열심히 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취업 축하한다. 이런 의미로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많이 간다고 해요. 선생님도 여기서 구두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구두 신을 일이 없어, 선생님이. 그래갖고 사진 안 하는데 아무튼 실제로 갔었었는데 사진은 못 찍었어. 그냥 놀러 갔었거든 예전에. 근데 되게 굉장히 수제화 파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옛날 가게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멋있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와 나도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수 또는 배우들이 자기 발 찍고 잘 되십시오 그렇게 사인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 일대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어. 서울에 있는 쓰레기들을 매립하는 곳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냄새나고 그냥 막 사람들이 기피했던 공간이 지금은 월드컵 공원으로 재탄생해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놀고 있어요. 막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러닝도 하고 놀고 막 치맥 먹고 그러거든. 바로 이 모습이에요. 월드컵 공원이에요. 자,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주말에 놀러 오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 여가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화적 공간 구조가 지금 현재 수도권에는 변하고 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변하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수도권의 문제점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해시가 있는 강원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 자, 이 영상이 뭐냐면은 우리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특별시를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아주 그냥 지금 대박이 났지. 예전에는 그냥 한류스타를 내세워서 서울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제작해갖고 전 세계에 뿌렸는데 그게 잘 안 먹혔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악적인 노래를 포함시켜갖고 안무도 같이 해가지고 대박이 났죠. 누가 봐도 가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영상을. 너무 신나. 이거 알지?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그걸 해갖고 하는데 와, 쌤 요즘 완전 빠졌어. 맨날 이거 들어. 아무튼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모습입니다. 삼성 아트센터인가 박물관, 예술박물관 거기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덕수궁. 안무도 참 재밌어요. 그 기생충 그 촬영 현장이죠. 비 맞으면서 가잖아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라고 대박났죠 이거. 요즘 1일 1범만 해야 된다며 1일 1강이 아니라 아무튼 멋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수도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